회장님, 오늘은 그 차 드시지 마세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청소부 박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8세 재벌 회장 강인호는 책상 위 찻잔을 내려다봤어요. 매일 아침 마시던 그저 평범한 차였습니다. 왜 청소부는 회장에게 차를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오전 6시 40분. 서울 중심부에 자리한 대기업 본사 건물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은 어젯밤 야간 청소팀이 닦아놓은 덕분에 새벽 햇살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안내등만이 깜빡이며 건물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78세의 강인호 회장은 오늘도 어김없이 가장 먼저 출근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이 시간에 맞춰 살아왔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손수레를 끌며 시작한 사업이 지금은 수만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리는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늦잠을 잔 적이 없었죠. 회장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회장실 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묘한 쓴맛 같은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요즘 들어 자주 맡는 냄새였지만 회장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드니 후각도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책상 위에는 어느새 보온 텀블러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윤아 수석비서가 매일 아침 준비해두는 차였어요. 회장이 오기 전에 미리 와서 준비해두는 게 그녀의 일과였죠. 진한 갈색 액체가 담긴 텀블러에서는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회장이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막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근처에 63세의 박미선이 청소 카트를 잡은 채 서 있었어요. 그녀는 이 건물에서 8년째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성실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회장은 그녀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진 못했지만 매일 아침 이 시간에 회장실을 정리하는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회장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단호했습니다. 미선은 손을 꼭 쥔 채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사람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평생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식당에서 파출부로 온갖 일을 전전하며 두 아들을 키웠죠. 그런 그녀가 재벌 회장 앞에서 입을 여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말해보게. 회장이 말했습니다. 미선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어요. 오늘은 그 차 드시지 마세요. 회장실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미선을 빤히 바라보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청소부가 자신에게 차를 마시지 말라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무슨 소리인가? 회장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더 숙였어요.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넘게 하지만 회장님, 정말로 오늘은 그 차를 드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회장은 책상 위의 텀블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평범한 보온 텀블러였어요. 매일 아침 마시던 바로 그 차였죠.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이유를 말해보게. 왜 이 차를 마시면 안 되는 건가? 미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난 몇 주간 자신이 본 것들을 떠올리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그 차를 드신 뒤로 뭔가 이상하십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상하다니 무슨 뜻일까요? 미선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회장님은 늘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하시고 같은 서류를 다시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항상 이 차를 드신 직후였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말이 전혀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최근 들어 회장 자신도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었으니까요. 회의 중에 방금 결정한 사안을 다시 물어본 적도 있었고, 어제 읽은 보고서를 오늘 다시 읽으며 생소하게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78세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죠. 하지만 지금 이 청소부의 말을 듣고 보니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네는 매일 여기서 청소를 하나? 예, 회장님.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2층 전체를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이 방의 모든 걸 보고 있겠군.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오늘은 이 차를 마시지 않겠네. 자네 말대로. 미선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회장은 텀블러를 책상 한쪽으로 밀어두었어요. 그리고 미선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자네, 이건 매우 심각한 주장일세. 만약 근거가 없다면 자네는 큰일 날 수도 있어.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은 깊게 인사를 하고 조용히 회장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작게 울렸습니다. 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다시 책상 위의 텀블러를 바라보았어요. 텀블러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회장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긴장감에 몸이 곤두섰습니다. 평생을 경쟁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적이 어디 있는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요. 회장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빌딩 숲 사이로 햇살이 퍼져나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인호 회장에게 오늘은 지금껏 살아온 78년 중 가장 조심스러운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박미선의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건 오랜 습관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20년 동안 미선은 단 하루도 늦잠을 잔 적이 없었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식당에서 파출부로 청소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죠. 지금은 아들들이 다 자라 독립했지만 미선의 새벽 기상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6시 정각, 미선은 회사 건물에 도착했어요.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 청소부 전용 탈의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청소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죠. 이 시간에는 건물 전체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선이 담당하는 구역은 최상층 임원 사무실 전체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들어가는 곳은 회장실이었습니다. 회장이 6시 40분에 출근하니 그 전에 청소를 마쳐야 했거든요. 미선은 회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은 항상 같은 모습이었어요. 큰 책상, 가죽 소파,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창문 너머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미선은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일을 시작했어요.
8년 동안 매일 같은 일을 했기에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약 2달 전부터였어요. 회장 책상 위에 놓인 텀블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차 종류가 바뀐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 냄새는 보통 차에서 나는 향이 아니었습니다. 쓴맛 같기도 하고 약품 같기도 한 묘한 냄새였죠. 미선은 청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회장실의 변화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최유나 비서가 탕비실에서 직접 차를 끓여 가져왔어요. 회사 주방에 있는 일반 찻잔에 담아서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비서는 외부에서 가져온 밀봉된 파우치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 전용이라며 특별한 텀블러에 담아왔죠. 이 컵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비서가 미선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회장님 전용이니까 청소할 때도 건드리지 마세요. 미선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청소부에게까지 이런 지시를 하다니요. 하지만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그저 청소하는 사람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회장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미선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일했기 때문에 회장의 패턴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회장은 원래 매우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본 서류는 다시 찾지 않았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법도 없었죠. 하지만 그 차를 마시기 시작한 뒤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선이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데 회장실 문이 열렸어요. 회장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유나 씨, 어제 내가 결제한 서류가 어디 있나? 회장님, 그 서류는 오늘 아침에 결제하셨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그랬나? 회장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선은 걸레질을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며칠 뒤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회장이 미선에게 물었어요. 오늘 무슨 요일이지? 화요일입니다, 회장님.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이 또 물었어요. 오늘 무슨 요일이라고 했나? 화요일입니다, 회장님. 같은 질문을 하루에 2번이나 한 겁니다. 미선은 그때부터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회장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건 항상 그 차를 마신 직후였어요. 아침에 차를 마시고 나면 1시간쯤 뒤부터 회장의 말과 행동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뒤적이다가 같은 문서를 다시 찾고 방금 한 지시를 또 반복했죠. 미선은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차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요. 하지만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미선은 그저 청소부일 뿐이었습니다. 재벌 회장에게 차를 마시지 말라고 말할 권한도 용기도 없었어요. 며칠 동안 미선은 고민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죠. 양심이 그녀를 괴롭혔어요. 만약 정말로 누군가 회장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면, 그리고 자신이 침묵한다면 그것도 공범이 되는 게 아닐까요? 미선은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미선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양심의 가책이야.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양심만큼은 지키고 살자. 남편이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미선은 결심했어요. 회장에게 말하기로요.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자신이 본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회장에게 말했던 겁니다. 오늘은 그 차 드시지 마세요. 회장실을 나온 미선은 복도 구석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방금 무슨 일을 한 건지 실감이 났거든요. 만약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면, 만약 회장이 화를 낸다면 해고당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더 큰 일이 생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어요. 복도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일어나 다시 청소 카트를 잡았어요. 아직 청소할 곳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선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하지만 오늘만큼은 미선은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전 10시 임원 회의실. 길고 넓은 회의 테이블 주위로 임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강인호 회장이 상석에 앉았고 그 옆에는 동생 강태준 부회장이 자리했어요. 오늘 안건은 신규 사업 투자 건이었습니다. 해외 법인 확장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날이었죠. 회장은 서류를 펼쳐들었습니다. 지난주에 검토한 베트남 법인 건인데 회장이 말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회장의 눈동자가 서류 위를 헤매고 있었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미 결정한 사안 아닌가?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무 담당 상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그건 작년에 진행한 태국 법인건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신규 투자 검토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렇지. 베트남이었지. 회장은 다시 서류를 들여다보았어요. 하지만 금방 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 규모는 누가 산정한 건가? 회장님께서 지난 월요일에 직접 승인하신 금액입니다. 인사 담당 이사가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때 강태준 부회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건강을 좀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괜찮네. 회장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회의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회장은 몇 번이나 같은 내용을 되물었고 이미 논의한 사항을 다시 꺼냈죠. 임원들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어요. 복도에서 임원들이 모여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심상치 않으신 것 같아. 오늘만 그런 게 아니야. 요즘 계속 저러셔. 혹시 치매 아닐까?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장의 행동은 명백히 이상했으니까요. 한편 강태준 부회장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회의에서 본 형의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정확히 그가 원하던 그림이었죠. 태준은 서랍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잘하고 있어. 계속 그대로 진행하게. 짧은 통화였습니다. 태준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회사 안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회의 중에 같은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셨대.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 나이가 나이시니까. 직원들은 수군거렸어요. 그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해외 지사에 있던 강서연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장의 외동딸인 서연은 급히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상태가 어때요? 제대로 된 건강검진은 받으셨어요? 회장님께서는 괜찮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비서 최윤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이 되시면 한번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회사를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했고 단 하루도 쉬지 않았죠. 그런 아버지가 기억을 잃어간다니. 서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주는 몇몇 주요 주주들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한정식집 룸에서였어요. 회장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태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님을 평생 존경해왔지만 이제는 회사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주주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영 공백이 생기면 안 되죠. 후계 구도를 명확히 해야 할 시점입니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의사소견을 받아볼까 합니다. 전문의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좋은 생각입니다. 회장님을 위해서라도 그래야죠. 주주들이 동의했습니다. 태주는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인호 회장은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78세의 나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늙은 건가? 회장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자신이 보인 모습이 떠올랐어요. 임원들의 당황한 표정도요.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무엇이 잘못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침에 박미선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그 차 드시지 마세요. 회장은 오늘 그 차를 마시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회의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혹시 이미 늦은 건 아닐까? 혹시 정말로 자신에게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회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는 상황.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미선은 다시 회장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 똑같은 동선이었어요. 8년 동안 변하지 않은 루틴이었습니다. 미선은 청소 카트를 끌고 회장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먼지를 털고 책상을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난히 회장 책상 주변을 주의 깊게 살폈어요. 어제 회장에게 했던 말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진 겁니다. 미선은 책상 옆 작은 테이블을 닦다가 멈칫했습니다. 거기에 어제 그 텀블러가 그대로 놓여 있었거든요. 회장이 마시지 않은 채로요. 미선은 가만히 텀블러를 들여다보았어요. 뚜껑을 통해 안에 액체가 보였습니다. 진한 갈색의 차였죠. 겉보기엔 평범한 차였지만 미선은 알고 있었어요. 이 차에서 나는 그 이상한 냄새를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선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유나 비서가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온 겁니다. 아, 아직 청소 중이세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미선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유나는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텀블러를 발견했어요. 이거, 회장님이 안 드셨네요. 유나의 목소리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미선은 아무렇지 않은 척 청소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귀는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텀블러를 들고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화장실로 가서 내용물을 버렸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죠.
유나가 다시 나와 텀블러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새로운 밀봉 파우치를 꺼냈어요. 미선은 걸레질하는 척하며 슬쩍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유나는 파우치를 뜯어 텀블러에 내용물을 부었어요. 뜨거운 물을 부어 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선은 또다시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쓴맛 같으면서도 약품 같은 묘한 향이었어요. 보통 차에서는 절대 나지 않는 냄새였습니다. 이 컵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유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선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유나는 텀블러를 책상 정중앙에 놓았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선은 그 모습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본 척하지 않았어요. 청소를 마치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온 미선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방금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유나 비서의 그 행동은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었어요. 왜 밀봉된 파우치를 사용할까요? 왜 회사 탕비실에서 차를 만들지 않을까요? 왜 청소부에게까지 그렇게 강하게 경고할까요? 미선은 복도 끝 창문 앞에 섰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미선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더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어제 회장에게 말한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까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강인호 회장이 나타났어요. 오늘도 6시 40분 정각이었습니다. 회장은 복도를 걸어오다 미선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회장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오늘도 그 차가 준비되어 있나?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회장님. 비서님이 방금 준비하셨습니다. 회장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렇군.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회장실로 들어갔어요. 미선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미선은 청소 카트를 끌고 다음 사무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한편 회장실 안. 강인호 회장은 책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텀블러를 내려다보았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텀블러를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피어올랐어요. 그리고 그 냄새. 회장은 처음으로 그 냄새를 의식적으로 맡아보았습니다. 차 향기 같기도 하지만 뭔가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쓴맛 같으면서 약품 같은 향이었습니다. 회장은 텀블러를 다시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미선이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장님께서 그 차를 드신 뒤로 뭔가 이상하십니다. 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하시고 같은 서류를 다시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항상 이 차를 드신 직후였습니다. 회장은 자신의 최근 행동들을 떠올려 보았어요. 회의 중에 같은 질문을 반복했던 일, 이미 결정한 사안을 다시 물어봤던 일, 어제 읽은 서류를 오늘 다시 보며 낯설어 했던 일,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정말로 이 차를 마신 직후였던 것 같았어요. 회장은 천천히 텀블러를 들어 올렸습니다. 빛에 비춰 내용물을 자세히 살펴보았죠. 겉보기엔 평범한 차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게 섞여 있다면? 회장은 조심스럽게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마시지는 않고 맛만 보았어요. 쓴맛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반 차의 쓴맛과는 다른 인위적인 쓴맛이었죠. 회장은 그것을 뱉어냈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입을 헹구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는 직접 움직여야 할 때라고요. 회장은 개인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번호로요. 그리고 오래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부탁이 하나 있네. 조용히 분석을 좀 해줄 수 있나? 통화는 짧았습니다. 회장은 텀블러 안에 차를 작은 유리병에 조심스럽게 옮겨 담았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책상 위에 텀블러에는 물을 채워 넣었죠. 이제부터 회장은 마시는 척만 할 겁니다. 진실을 밝혀낼 때까지요. 창밖으로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 하지만 강인호 회장은 평생 이런 싸움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절대 지지 않을 겁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인호 회장은 그동안 매일 아침 차를 마시는 척했어요. 실제로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텀블러를 입에 갖다 대고 마신 것처럼 행동했죠. 그리고 나중에 화장실에 가서 물을 버렸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회장의 정신은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회의 중에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았고 서류를 정확히 기억했어요. 판단력도 예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회장은 확신했어요. 그 차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요. 어제 보낸 분석 샘플의 결과도 곧 나올 겁니다. 하지만 회장은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척했어요. 여전히 멍한 표정을 지을 때도 있었고 가끔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연기였죠. 진짜 적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박미선이 회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출근하기 전 시간이었어요. 미선은 조용히 청소를 하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평소 회장은 서랍을 항상 잠가두는 사람이었어요. 미선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미선은 재빨리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최유나 비서가 들어왔어요.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예, 청소 마치고 나가겠습니다. 유나는 평소처럼 가방에서 밀봉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텀블러를 씻고 세차를 준비했어요. 미선은 슬쩍 그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유나의 손놀림이 매우 익숙했어요. 정확하고 빠르게 차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수없이 반복한 것처럼요. 오늘도 이 컵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유나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선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유나가 스마트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거든요. 네, 오늘도 준비 완료했습니다. 짧은 통화였어요. 유나는 전화를 끊고 텀블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실을 나갔어요. 미선도 청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미선은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전 9시 임원 출근 시간. 직원들이 하나둘 사무실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회장실에서는 강인호 회장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어요. 회장님, 강태준 부회장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오라고 하게. 회장이 말했어요. 잠시 후 강태준 부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태준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권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형님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최근 임원들이 형님 상태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주는 말을 이었어요. 형님께서 회의 중에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고 이미 결정한 사안을 다시 여쭤보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지. 회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전문의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의?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태주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가 알아본 병원이 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곳이에요.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펼쳐보지 않았어요. 형님을 위해서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어요.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하겠네. 걱정은 고맙지만. 태준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형님, 회사를 생각해서라도. 회사는 내가 책임지네.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태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형님,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형님을 위하는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동생의 그 말들.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의도를요.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숨겨둔 차 샘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받은 이메일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분석 결과였죠. 화면에 떠오른 내용을 보자 회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기억력 감퇴 유발 성분 검출. 장기간 복용 시 치매 유사 증상 발현 가능. 회장은 천천히 주먹을 쥐었어요. 누군가 자신에게 약물을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치매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요. 회장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이 회사. 누군가 그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외부 조사팀에 연락했습니다. 최유나 비서의 동선을 조사해주게. 최근 6개월간 금융거래 내역도 확보하고, 그리고 강태준 부회장의 최근 행적도 조용히 추적하게.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이제부터 반격이 시작될 겁니다. 오후 시간 박미선은 복도 구석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잠시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최유나 비서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어요. 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계세요. 유나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미선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유나는 통화를 끊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미선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방금 들은 대화는 분명 이상했습니다. 미선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회장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회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하지만 자신은 그저 청소부일 뿐이었습니다. 회장이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요? 미선은 고민에 빠졌어요. 하지만 양심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멈췄어요. 그때 안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미선은 깜짝 놀랐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이 책상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회장이 물었습니다. 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제가 방금 들은 게 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말해보게. 미선은 조금 전 윤아 비서의 통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자네 덕분에 많은 걸 알게 되었어. 미선은 놀랐어요. 회장이 화를 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고맙다고 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지고 있어. 미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입니다, 회장님. 자네도 조심하게. 위험할 수 있으니. 미선은 고개를 숙이고 나왔어요. 회장은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비서 최윤아, 동생 강태준, 그리고 그들 뒤에 숨은 음모.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왔다고요. 일주일 후 강인호 회장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조사팀이 보내온 자료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어요. 최윤아 비서의 금융거래 내역이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어요.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매달 5천만 원씩 입금. 출처는 해외 계좌. 회장은 중얼거렸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해외 계좌 명의는 페이퍼 컴퍼니. 실소유주 추적 결과. 회장의 손이 멈췄어요. 서류에 적힌 이름을 보자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태준. 동생이었습니다.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형제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하지만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동생이 비서를 매수해서 자신에게 약물을 먹였던 겁니다. 회장을 치매 환자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고 경영권을 가로채려는 계획이었죠. 회장은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최윤아의 동선 기록이었어요. 매주 화요일 오후 강남의 한 빌딩 방문. 해당 빌딩 내 비밀 회동 장소 추정. 참석자 최윤아, 강태준, 그리고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주요 주주 3명. 이미 동생은 주주들까지 포섭해둔 상태였습니다. 회장이 무능력하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기려는 계획이었죠. 회장은 책상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배신의 아픔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어요. 이제 반격해야 했습니다. 회장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개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모든 증거를 정리해주게. 이사회를 소집하겠네. 다음 날 아침 박미선은 평소처럼 회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아직 출근하기 전이었어요. 최윤아 비서가 들어와 또다시 밀봉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텀블러에 차를 준비했죠. 미선은 슬쩍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윤아는 평소처럼 익숙하게 차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윤아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거든요. 표정도 평소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미선은 조용히 청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미선은 회장과 마주쳤어요. 회장이 막 출근한 참이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미선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회장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고맙네, 자네 덕분에.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미선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회장의 눈빛에서 뭔가 결심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장은 회장실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어김없이 텀블러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텀블러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화분에 차를 조용히 부었죠. 그리고 텀블러에는 생수를 채워 넣었습니다. 회장은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어요. 오전 10시 강태준 부회장이 회장실로 찾아왔습니다. 형님, 이사회 소집 공문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태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회장은 서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네. 무슨 결정 말씀이십니까? 태준이 물었어요. 회장은 고개를 들어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곧 알게 될 걸세. 태준은 더 묻지 못했어요. 회장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내일 오전 10시 이사회실에서 보세. 회장이 말했습니다. 태준은 불안한 표정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회장은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제출할 증거 자료들이었어요. 금융 거래 내역, 약물 분석 결과, 동선 기록, 통화 녹취록.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최윤아 비서는 자신의 자리에서 불안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어요. 최근 며칠간 회장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예전처럼 멍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날카롭고 또렷해 보였어요. 유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강태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회장님이 달라졌어요. 곧 답장이 왔어요. 침착하게.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유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회장의 딸 강서연이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해외 지사에서 급히 귀국한 겁니다. 아버지가 긴급히 부른 거였어요. 서연은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들어오너라.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 들어가자 회장은 의자에서 일어나 딸을 맞이했습니다. 바쁠 텐데 오느라 고생했구나.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회장은 딸을 소파에 앉게 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내일 이사회에 참석해야 한다. 이사회요? 서연은 의아해했어요. 자신은 해외지사 담당이라 본사 이사회에는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봐야 할 것들이 있어.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 회장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내일 내가 많은 것을 알게 될 거야.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한다. 서연은 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회장은 딸의 손을 꽉 쥐었어요. 너를 믿는다, 서연아. 그날 밤 회장은 오랜만에 집에서 편히 잠들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실현되는 날. 회장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듯이요. 다음 날 아침 박미선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늘따라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회장실을 청소하는데 회장이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 회장님. 일찍 오셨네요. 미선이 놀라 말했어요. 회장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이 아주 중요한 날이라서 말이야. 예, 회장님. 미선은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은 책상에 앉아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이사회가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회장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긴 전쟁의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이사회실로 향하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각 걸음마다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시간. 드디어 정의를 세울 시간. 회장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이사회실.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이사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강태준 부회장이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그 옆으로 주요 주주 3명이 앉았습니다. 재무 담당 상무, 인사 담당 이사,
기획실장도 자리했죠. 그리고 해외에서 급히 돌아온 강서연도 참석했어요.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왜 소집되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문이 열렸습니다. 강인호 회장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모두 모였군요.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회장이 상석에 앉자 회의실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급히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최근 회사 내에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형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태준이 물었어요. 회장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지난 2달간 나는 기억력 저하와 판단력 흐림을 겪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의 중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이미 결정한 사안을 다시 물어보곤 했죠. 여러분도 목격하셨을 겁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회장은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진실은 달랐습니다. 테이블 위에 약물 분석 결과지가 펼쳐졌습니다. 누군가 내게 약물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충격의 물결이 일었어요. 뭐라고요? 약물이라니?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회장은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매일 아침 내 책상에 준비되던 차입니다. 그 안에 기억력 감퇴를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있었죠. 회장은 분석 결과지를 돌렸습니다. 이사들이 하나씩 자료를 확인했어요.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기간 복용 시 치매 유사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더군요.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날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계획이었죠. 강태준은 여전히 침착한 척하고 있었어요. 형님, 대체 누가 그런 끔찍한 짓을... 태준아. 회장이 동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바로 내가 한 일이야.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님, 무슨 말씀을... 증거가 다 있다. 회장은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금융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최윤아 비서 계좌일세. 3개월 전부터 매달 5천만 원씩 들어갔더군. 회장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출처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 실소유주는... 회장이 동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내가 만든 회사야, 태준아. 태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형님,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니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라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유나와 내가 매주 화요일마다 만났더군. 강남 그 빌딩에서. 거기서 주주들까지 끌어들였지. 회장의 시선이 3명의 주주에게로 향했어요. 주주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날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어. 그리고 내 아들한테 회사를 넘기려던 거지.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태준은 의자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하얗게 떨리고 있었어요. 형님, 저는... 부정하지 마라. 회장이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통화 녹음도 있어. 유나랑 내가 나눈 대화까지 다 들었다. 회장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잘하고 있어. 계속 그대로 진행하게. 태준의 목소리였어요. 네, 부회장님. 회장님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계십니다. 최윤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완벽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태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얼굴을 묻었어요. 형님.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동생을 바라보았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태준아.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우린 형제인데.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고 이 회사도 함께 키웠는데. 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권력이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형님은 모든 걸 가지셨어요. 회사도 명예도 존경도. 전 언제나 형님 뒤에 가려진 동생이었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제 아들에게라도 회사를 물려주고 싶었어요. 강태준의 아들이 아닌 회장의 아들로 불리길 원했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형을 배신한 거냐? 죄송합니다, 형님. 태준도 울고 있었어요. 회장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태준아, 난 널 믿었다. 회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동생이라서가 아니야. 내가 능력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형님, 왜 말하지 않았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어떤 게 불만인지.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대신 넌 날 무너뜨리려 했다. 약을 먹여서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태주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형님. 제가 미쳤습니다. 회장은 동생을 내려다보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아. 회장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어요. 오늘부로 내 모든 직책을 박탈할 거다. 그리고 법적 조치를 취할 거야. 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넌 여전히 내 동생이야.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형제의 인연은 끊을 수 없어. 하지만 회사와 넌 이제 끝이야. 경비원들이 들어와 태준을 일으켰습니다. 태준은 형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어요. 형님, 죄송합니다. 태준이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딸 서연이 다가와 아버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회장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예, 아버지. 오늘부터 내가 이 회사를 맡아야 한다. 서연은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그건 넌 정직해. 그리고 능력도 있어. 회장이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아이지. 회장은 딸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이 회사를 지켜다오, 서연아.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 회장은 이사들을 돌아보았어요. 오늘부로 강서연을 신임 대표이사로 임명합니다. 모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회의실에 희망의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햇살이 회의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긴 전쟁이 끝났어요. 진실이 승리했지만 회장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형제에게 받은 상처. 그 아픔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조용히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강서연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 임원진이 재편되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날 이사회에서 벌어진 일들이 화제였죠. 하지만 누구도 크게 떠들지는 않았어요. 모두가 조심스럽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준 전 부회장은 구속되었어요. 약물 투여 교사, 업무상 배임 혐의였습니다. 최윤아 비서도 함께 구속되었죠.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중형을 선고할 것으로 보였어요. 그날 아침 박미선은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출근했습니다. 8년 동안 변하지 않은 습관이었어요. 청소 카트를 끌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섰을 때 미선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제 이곳은 더 이상 강인호 회장의 방이 아니었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회장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 회장님. 미선이 놀라 말했어요. 강인호 회장은 이제 명예회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일찍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 회장이 돌아보며 말했어요. 오늘은 좀 일찍 왔네요.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소를 해야 해서요. 회장은 미선에게 다가왔어요. 미선 씨, 잠깐 앉으시겠습니까? 예. 저는 청소부인데요. 앉으십시오.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미선은 어색하게 소파 끝에 앉았어요. 회장도 마주 앉았습니다. 미선 씨, 고맙습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저는 그저 아닙니다. 미선 씨가 아니었다면 난 끝까지 속았을 겁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미선 씨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는 가장 정직한 증인이었어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 용기를 내서 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청소부라고 무시당할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장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미선이 손을 저었어요. 받으십시오. 그리고 회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늘부로 미선 씨는 본사 환경관리팀 정규직으로 발령됩니다. 미선은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이건 너무... 미선 씨는 자격이 있습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8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셨고 무엇보다 정직하신 분입니다.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미선은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 살아왔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인정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미선 씨, 사람은 직함이나 지위로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죠. 미선 씨는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미선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오후 강인호 회장은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동생 강태준을 면회하러 온 거였어요. 면회실에서 두 형제가 마주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태준의 수척한 얼굴이 보였어요. 형님.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어떻게 지내나? 회장이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형님을, 가족을 배신했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동생을 바라보았어요. 형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형님이 저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태준이 말했어요.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준아. 예, 형님. 넌 내 동생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내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 날 죽이려 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반성하렴.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로 뉘우치는 사람이 되거든. 그때 다시 만나자.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형님.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건강해라, 태준아. 형님도 건강하십시오. 회장은 면회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형제를 감옥에 두고 나온다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요. 하지만 이것이 정의였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그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그날 저녁 회사 본관 로비, 강인호 명예회장과 강서연 대표이사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퇴근하며 두 사람에게 인사했어요. 대표님,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연이 밝게 대답했어요. 직원들이 모두 나가자 로비는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 오늘 태준 삼촌을 만나고 오셨죠? 서연이 물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괜찮아.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회장이 말했어요. 서연아, 너는 어떠니? 대표 자리가 부담스럽진 않나?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회사잖아요. 제가 잘 지켜낼게요. 회장은 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믿는다, 서연아. 두 사람은 나란히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아버지, 저 사람 보이세요? 서연이 멀리를 가리켰습니다. 박미선이 청소 카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부터 정규직이 된 그녀는 새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 회장이 불렀어요. 미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님, 대표님. 미선이 인사했어요. 퇴근하시는 길입니까?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미선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미선 씨가 만들어낸 인생입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세 사람은 잠시 서서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직함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에요.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떻게 살았는가로 기억되는 거죠. 미선 씨는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연아, 너도 그렇게 살아가렴. 예, 아버지. 서연이 대답했어요. 저녁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회장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긴 전쟁이 끝났습니다. 상처도 많이 받았죠. 하지만 진실은 이겼어요. 정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가장 큰 용기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 용기가 회사를 구했습니다. 회장은 미선을 바라보았어요. 미선 씨, 당신은 단순히 회사를 청소한 게 아닙니다. 이 회사의 양심을 지켜주셨어요. 내 인생을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미선은 눈물을 닦았어요.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회장님. 사실입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세 사람은 함께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각자의 차에 오르기 전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눴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회장님, 대표님. 네, 미선 씨. 조심히 들어가세요. 차들이 하나씩 출발했습니다. 회장은 백미러로 뒤를 돌아보았어요. 회사 건물에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경비팀이 근무를 시작하는 시간이었죠. 회장은 고개를 돌려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왔지만 이제 빛이 보였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희망도 함께 남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실이 승리했다는 사실이었죠. 회장은 운전대를 잡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들처럼 진실도 어둠 속에서 더 빛나는 법이었습니다. 정의는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용기에서요. 그리고 그 용기는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셨나요? 여러분이라면 박미선처럼 용기를 낼 수 있으셨을까요? 그리고 강인호 회장처럼 배신한 형제를 용서할 수 있으셨을까요?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말하지 못할 사연이었습니다.